이어서 어법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답률이 6이었네요. 됐죠? 원래 문제 풀 때는 어법 문제니까 어법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what이 나오면 뒤에 불완전한지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 주어 있죠? mean, 의미하다 동사 있죠? 그리고 이 목적어가 없는 거지. 알았죠? 얘는 가주어고 to 부정사는 진주어니까 mean의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mean의 목적어가 what이거든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2번 부사. 부사는 뒤에 형사 꾸미죠. 그래서 형사 와 있고 이 부사는 선생님 볼 때마다 항상 이걸 지워보면 돼요. 그러면 exceptionally라는 단어를 지워도 are smart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보호로 오면 괜찮은 문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having이 오면 뒤에 일단 목적어가 있고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근데 여기 and라는 새로운 접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문장 앞에 동사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은 하고 have라는 동사를 써줘야겠지. 가집니다. 지식을요. 특수 영역에서.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접사 병렬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have와 are이 병렬이 되는 구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that은 앞에 명사 없으니까 접속사예요. 지식이 쌤이 BPP 되면 완전한 거야. 뒤에 완전합니다. 지식이 자, 체계화된다, 정리화된다고요. 뭐로요? 일관성 있는 프레임워크, 틀로요. 사고 틀로. 됐습니까? 프레임워크란 단어는 사고의 틀. 아시겠죠? 구성 틀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and니까 병렬 문제고 facilitate 이렇게 동사 뒤에 s를 쓰는 형태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쌤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게 한 문장의 영어는 반드시 주어 하나, 동사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동사를 써야 되는 자리에다가 자꾸 뭘 적어두는 거예요. 지금처럼 준동사인 ing 이런 것들을 적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와 준동사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갈게요. 내신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연구는 제공해 줍니다. 인사이트 통찰력을요. 됐죠? 뭐에 대한 통찰력이냐 하면, 자, 그게 뭘 의미하냐 이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 그래서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라고 적으세요. 자,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진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알겠죠? 혹은 깊고 유연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의미하는 것. 이거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고요. 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주제를 줬습니다. 알았죠? 즉, 전문가가 가지는 지식은 뭔가? 이겁니다. 주제는 전문가의 지식이 되겠죠. 자, 일단 뭐라고 했어요? 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겁니다. 유연한 어떤 이해를 가진다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깊고 유연하다는 건 뭘까요? 이제 깊고, 미안합니다. 깊고, 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다라는 게 뭘까요? 한번 볼게요. 자,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됐습니까? particular.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자, 사람들인데요. 또 같은 말 한 번 더 하네요. who have 깊고 풍부하게 연결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러면 깊고 유연하다라는 건 이제 첫 번째로 이 전문가의 지식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상호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지식이 이렇게 뜯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 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자, 그들은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그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단지 좋은 사색가나 자, 이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특별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요. 이 not 나오고 오히려 문장 위치되지. 쌤이 항상 강조하는 앞에 부정 나오고 오히려 그럼 뭔데요? 단순한 사색가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는 그리고 이제 동사로 고쳐주시면 돼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요? 지식을요. 특수한, 아까 이 particular랑 똑같은 단어예요. specific. 특수한 영역의 지식을 갖고 있고, such as, 체스나 예시죠. 화학이나 테니스 같은 특수 영역의 전문가라는 게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고, are not.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제너럴리스트의 반대가 어차피 스페셜리스트예요. 스페셜리스트가 엑스퍼트죠. 전문가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는 자,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다방면에 많이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특수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 엑스퍼트지 not generalist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방면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강조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기 강조해요. 전문가들은 do not 단지 아는 게 아닙니다. 뭐를요? 특수 영역에서 대해서 아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영역에 대해서 뭐예요? bunch of는 다수예요. 다발. bunch는 다발이죠. 다수의, 다발의. 자, 이 팩트를 다발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고요. 사실, 재진술합니다. 전문 지식, expertise가 전문 지식을 가진다라는 거, having이 주어겠네요. 어떤 한 주제에서 전문 지식을 가진다라는 건 그러니까 팩트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뭘 의미합니까? 대절을 의미합니다. 됐죠? 지식이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 빈칸. 별표. 자, 일단 전문 지식은 뭐라고요? 아까 깊고 유연하고 그리고 상호 연결돼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그냥 그렇다고 팩트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지식이 organized 체계화돼 있다고요. organize 체계화하다. 정리하다. 알았죠? 체계화돼 있다고, 잘 정리돼 있다고, 뭐로요? coherent. 일관성 있는, 알았죠? 어떤 사고 틀로요. framework는 항상 쌤이 그냥 사고 틀로 일단 외우세요. 생각할 수 있는 이 틀로요. 됐지? 그리고 coherent랑 같은 단어도 하나 적어 드릴게요. consistent입니다. 일관성 있는데, 지금 그래서는 쌤은 이제 논리 정연한이라는 말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논리 정연하게 잘 체계화되어 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엑스퍼트 전문가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이 interrelationship 상호 관계를요. 이 팩트들 간에요. 아까 상호 연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interrelationship 상호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센트럴 중심인가. 그래서 팩트를 나열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해서 그 팩트들 간의 관계도 알고 있고 핵심이 뭔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러한 종류의,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자, 이런 지사니까 깊고 하지만 정리가 잘 된 이해죠.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여기 체계화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알았죠? 자, 이 지식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단수. 뭘 허락해 주냐면 더 큰 유연성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학습에 있어서요. 됐죠? 자, 그리고 허락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용이하게 해줍니다. 더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다가 뭐야,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어떤 다양한 다양한 컨텍스트 정황에서요. 다양한 정황에 가로질러 적용을 퍼실리테이트 쉽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로 꼭 알아두세요. 됐죠? 그래서 전문가의 지식이라는 건 깊고 유연한 사고인데 이 깊고 유연한 사고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소위 말해서 체계화된 어, 체계화된 뭐야? 논리 정연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됐죠? 체계화된 논리 정연한 일관성 있는 지식이야. 그 뭐 논리 정연하고 일관성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관계도 다 알고 또 어떤 아이디어가 핵심인지를 디스팅기시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전문가의 지식이 뭔가를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갈게요. 자, 이 글은 일반론, 반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 예시 안에도
일반적인 오류와 그다음 반론 개념으로 같이 구성됩니다. 요 두 덩어리가 그대로 예시로 된다라는 거 알았죠? 볼게요. 이렇게 but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도 but 이렇게 두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론 주고 그다음에 but 주고 반론 주고 됐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 들고 예시 안에도 일반론, 반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볼게요. 자, 자연스러워요. 벌써 일반론 느낌 나죠? 의미상 주어 사람들이 관찰하는 거야. 어떤 해프닝을요. 사건을 관찰하는 건 자연스럽죠. 사건을 관찰하고 그럼 observe하고 seek가 병렬이 되겠죠. to는 생략해도 됩니다. 어떤 사건을 관찰하고 설명을 seek 찾다. 설명을 구하다. 됐죠? 왜? 뭐에 대해서 왜 그런 해프닝이 그런 자동사니까 수동 없고 일어났는가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 이건 당연한 건데, 하지만 가끔 그 추론은요, 리저닝은 추론, 즉, 어떤 사건을 관찰하고 이제 이유를 따지는 거야. 알겠죠? 이유 찾기, 그 추론은 잘못돼요. 알았죠? 이거 반론 쳐주는 거죠. because of 뭐 때문에요. 하나나 그 이상의 잘못된 개념, misconception, 어떤 잘못된 개념 때문에요. 오해 때문에요. 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 이런 게 뭐예요? 잘못된 개념이죠.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이 팔러시가 오류거든. 문장이 차일 수 있겠죠? 이런 잘못된, 자, 디즈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알았죠? 자, 이랬던 잘못된 개념으로 추론이 잘못되는 거. 자, 이게 예시가 이제 생태학적 오류라는 겁니다. 이건 전문 용어겠죠? 그래서 그냥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흡연이, 흡연이 폐암 일으켜. 물론 맞죠? 이런 그 어떤 그 전체 인구, 됐습니까? 전체 집단의 현상을 모든 개인에게 적용하는 오류가 이 생태학적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흡연이 폐암으로 이어지는 건 맞지만 담배 핀다고 다 폐암으로 가진 않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민자가 많이 사는 마을에 범죄율이 높지만 모든 이민자가 또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과관계 오류. 그러니까 이유가 하나는 아닌데 자꾸 이 이유를 그 하나에 대해서 갖다 붙이는 오류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생태학적 오류라는 개념 드렸습니다. 집단의 현상을 모든 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 집단 안에 있는 그건 오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에서 관계부사 외열 뒤에 완전합니다. 오류에서 어떤 주장, 논지, 논거라는 거야. 우리가 주장이죠. 논지, 논거라는 단어입니다. 논쟁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아규먼트는 어떤 하나의 주장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좀 그렇네요. 뭐라고요? 어떤 causal relation,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흡연과 폐암 사이. 알았죠?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causal이라는 단어 별표. 우리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casual이라는 단어. casual은 이제 일상적인 거죠. 요 단어 보세요. 발음해보면 아세요. causal이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이 단어는 causal, C-A-U까지 적고 S-A-L 이렇게 되겠죠. 이건 causal, 인과관계의, 그 스펠링 정확하게 봐주세요. 그래서 causal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아규먼트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re is 있어요. 인과관계가 두 사이에요. 단지 벌써 오류잖아요. 단지 뭐 때문에요? 그것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그 주장, 그게 생태학적 오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1950년대에 이렇게 끊고 자, 잇 가주어 대절 진주어 대절이 발견됐어요. 범죄율이 높았다라는 거야. 동네에서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수가 많았어요. 뉴머러스는 많은 역시나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 요거 스펠링 외워줄게요. numeric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의라는 뜻이야. 숫자로 된 이런 거고, numerous는 수없이 많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외워달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가장 많았다고. 뒤에 또 완전합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타인 의견이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나온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오류가 생겨요.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다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겠지. 이 현상에 대해서. 하지만 이거 오류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두 덩어리가 쌤이 이렇게 일반론, 반론 주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예시 띄워서 이제 이런 현상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나올 거라고. 몇몇 사람들은 이 동시 발생이 뭔데요? 이민자가 많은 곳에 범죄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했죠. 주장하려고 대절이라고. 이민자들이 cause 원인이라는 거죠. 범죄의 원인. 너무 단순하게 지금 단순화시키잖아요. 하지만 주의 깊은 analysis 분석입니다. 이 상황의 분석은 드러냈죠. 대절을요. 이민자들이 뭐예요? 사실은 강요된 거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사고 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살도록 강요된 거죠. be forced to 어디에요? 동네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범죄율이 이미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곳이 되겠죠. 답은 4번이었고. 자, 그들은 왜 그러면 이런 범죄율이 높은 데로 갔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되겠네요. could not afford 더 비싼 하우징, 주택을 살 여유가 없어요. 어디? 더 안전한 동네에 있는요. 자, 이민자들, 그들 자신도요. 이거 생각해도 됩니다. 이민자들, 그들 자신은 commit, 범하다, 죄를 저지르다, 알았죠? Very few. 이런 범죄들을 거의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인과관계 붙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unless 중요하죠? 네가 분석하지 않으면 unless는 not 없이 부정의 의미를 주니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not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 주장을 주의 깊게 분석하지 않으면 너는 뭐 할 거라고요? misinterpret, 잘못 해석하겠죠. 관계를요. 그 관계를. 그리고 construct, 병렬이 되겠네요. 잘못된 믿음을 만들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적 오류고, 그냥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질만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만드는 건,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ecological 그 fallacy의 개념을 드렸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큰 덩어리 전개도 잡아드렸고요. 자, 그 다음 무관한 문장으로 갈게요. 전체 흐름. 흥미로운 시험이었죠. 원래 문제 풀 때는 쌤이 주로 3, 4번이고 이어 읽기를 좀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쩌다 2번이 답이 되고 상반부에서 개념 잡고 전혀 아닌 게 나와요. 알았지? 그래서 1, 2, 3, 4, 5를 이어 읽다 보면 단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죠? 1930년대에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이 영국 심리학자인 이분이요. 바틀렛이라는 분이 요청했다고. 투부정사죠. 사람들에게 자, 들으라고요. 뭐를요? 포크테일을. 뭐 이게 민간설화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민담 이런 거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요. 됐죠? 이걸 이제 들으라고 시킨 겁니다. 민간설화 이러니까 그 이제 민족한테 있는 민담, 민간설화 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겠죠? 이걸 듣도록 요청했어요. 듣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그러면 또 to listen, to recall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내신 문제로는 어법 문제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겠지. recalled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지. 알았죠? 그래서 이 to listen에 병렬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to는 생략돼 있는 거죠. 됐죠?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해 보라고요. 나중에요. 자, 네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 즉 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이야기란 말이야. 포크테일.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기억이 잘 안 되겠죠. 뭐만큼 익숙한 이야기만큼 됐습니까? 원래 이제 실험하면 두 개로 하는데, 자, 익숙하지 않은 거 들려주고 익숙한 거 들려주면 당연히 기억은 익숙한 게 잘 되겠죠. 됐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한 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건 중요하죠. 하지만 강조하죠.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이 however가 강조란 말이야. 문장이 치되지 처음부터. 자, 기억에 있어서의 오류는 랜덤이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그럼 랜덤이 아니면 뭐예요? 일정 패턴이 있다는 얘기겠지. 무작위가 아니면 뭐예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 기억 오류에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일정 패턴이 있더라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됐나요? 그게 뭔지 봅시다. 피실험자들은 종종 다시 쓰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부분을요. 어휘 괜찮지, 지금? 그 이야기의 비슷한 부분. 자, 실험을 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들 비슷한 부분을 자기 멋대로 쓰더라 이거야.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알았죠? 그럼 어떤 부분인지 봅시다. 자, 그들 자신만의 생각 속에서, 됐나요? 이야기의 어떤 비슷한 부분을 다 고치더라는 거야. 알겠죠? 특히나 어떤 부분이었겠어요?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자, make sense라는 표현입니다. 이치에 맞다, 이해되다라는 겁니다. 대순주격 관계대명사고. 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가장 적게, 더 리스트니까. 그들에게 가장 적게 make sense는 쌤이 뭐라고요? 이해하다. 혹은 이치에 맞다. 이렇게. 그들에게 잘 이해가 가장 적게 이해되는 그 부분들을 똑같은 부분을 다 고치더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3번. 그 넓은 광범위한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야기는 집중해야 됩니다. 주제에. 많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 있는 이야기 쓰세요니까 전혀 아니지. 자, 그리고, 바틀렛이라는 분은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결론 지었죠. 아니, 봤더니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다 똑같이, 알겠죠? 자기가 잘 이해 안 되는 그 비슷한 부분을 고치더라는 거야. 됐지? 자, 바틀렛은 결론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문제에 직면할 때 인간들은 드로우온이라는 표현이에요. 오프는 온하고 똑같다고 외우면 됩니다. 이 드로우온은 읽읍시다. 의지하다.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의지하다. 혹은 활용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이제 끌어온다는 뜻인데요. 정신적인 스키마를 끌어오더라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하면 인간은 뭐라고? 정신적인 스키마. 딴 게 아니고 스키마타가 내 머릿속에 이 기억 저장하는 틀, 이걸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즉, 선반인데 저장된 지식의 선반요. 이런 소재 정말 많죠? 우리 뇌에서, 됐습니까? 우리 뇌 안에 저장된 지식의 선반에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형태에서 제일 비슷한 걸 딱 만들어 온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뭐 하려고요? 채워 넣으려고요. 어떤 뭐를요? 사소한 갭도 됐죠? 어떤 사소한 갭을 채워 넣으려고요. 그들의 기억 속에. 자,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면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억해 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항상 재구성하는 거예요. 알았죠? reconstruct 한단 말이야. rewrit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걸 뭐예요? 내한테 익숙한 부분에서 뽑아온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결론, 연결사도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서술형도 되고 빈칸도 됩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 소재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내용이죠. 이 기억이라는 것은 기억은 과거에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오히려 상상하는 거야. 이미지네이티브 스펠링 정확하게요.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스펠링,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됐죠? 어떤 과정인데요? involve, 포함하는요. 됐나요? 이 윈발브는 ing 목적으로 씁니다. build on이나 up는 이거 위에 쌓아 올리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해석할 때 build on은 항상 뭐 위에 쌓아 올리다.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면 돼요. 예. 혹은 짓다, 만들다가 되는 겁니다. 자, 과거 경험 위에 쌓아 올리는 것을 포함하는 됐습니까? 뭐 하는 과정이다 이런 거 빈칸 완전 괜찮죠. 상상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주제. 우리의 기억은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 경험 위에 쌓아 올린 상상의 재구성이다. 됐나요? 그래서 좀 우리한테 익숙한 거로 이야기를 메꾸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사람들 우리 기억할 때 우리 그때 우리 같이 가가지고 술 마셨잖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술을 뭐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버리지? 아, 소주 이렇게.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어떤 게 할까요? 뭐 소주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시골 사람은 우리 같이 기억하기로 술을 마셨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요? 어, 뭐 소주나 아니면은 뭐 막걸리라고 얘기할 거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야? 자기 나라 술 얘기하겠죠. 뭐 예를 들면 위스키라든지 우리 위스키 마셨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익숙한 걸로 그냥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술 마셨다고 생각합시다. 10년 전에 그랬을 때 이 그 각 나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술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뭐 한다는 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쌓아 올린 경험 위에 재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년 후에 얘기해 봤더니 나는 막걸리 먹은 걸로 기억하는데 영국 친구는 뭘 먹은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위스키 먹은 걸로 기억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중국 친구는 중국 술 먹은 걸로 기억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것들이 자기들한테 친숙한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고 특히나 잘 안 와닿았던 부분, 고기를 탁 고친다라는 거야. 내 경험, 내 어떤 기억에 맞게끔. 이해됐죠? 조금 이야기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자, 빨리 가볼게요. 자, 대열이죠.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가정이 있는데, 즉, 또 오화를 즉, 진실 편향성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외워야겠다.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진실 편향성. 언제요? 인간이 communicate,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 자, 데어리즈 주어가 있고요. 자연스러운 가정인데 진실 가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진실에 대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면 우리는 진실이구나 이렇게 그걸 이제 진실 평양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즉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또 즉 다시 말하면 자, 네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listening이나 reading 아니면 그들의 단어를 말을 읽을 때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은 대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대로죠. 사람들이 일단 말하면 우리는 거짓을 말한다고 믿지 않고 진실이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유 설명해야죠. 자, 이건 일반적으로 workout. 잘 작동한다고요. fine까지. 잘 작동이 돼요. 자, 맞죠? 그러면 이게 잘 작동이 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줘야 돼. 그 다음 문장에서. 만약 네가 예시 가정으로 해주는 거야. 물어봐. 누군가에게. 자, where?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 where라고 if 병렬 볼 거야. 앞에 if는 만약이고 뒤에 if는 인지 아닌지입니다. 아닌지니까 여기는 이제 whether로 바꿔 올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자, 밖에 비가 오고 있는지 아닌지 물어본다면 요 if는 만약 너는 안전하게 가정할 수 있어. 대절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로 거짓말 하지 않을 거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말할 거라는 거죠. 그들의 응답에서요. 됐니? 자, 상상해봐. 자, 이제 반대로 가정합니다. 쌤이 이런 걸 이제 대우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언어에서. 자, 당연히 진실 말하겠지. 이제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상상해봐. 얼마나 어려울지. 그게요. It would be. 그리고 이시 가주어, 투 부정사가 진주어야. 대화를 하는 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 보라고. 만약 네가 뭐 한다면, 가정한다면, 가정법 과거 적고 있죠. 이렇게 would. 알았죠? 모든 것.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됐죠. was false. 거짓이라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렇게 가정해 보라는 거죠. 자, 실제로, 강조합니다. 실제로 어떤 말의 진실성, true, 진실성에 의심을 품는 거. 됐죠? 자, 그리고, 자, 퀘스처닝하고 얘가 병렬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 동명사 주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얘가 동사로 딱 잡혀 있어야 돼.
됐지? 동사 표시해 주세요. 얘가 동사예요. 자, 어떤 진술, 스테이트먼트, 말의 진실의 의구심을, 자, 질문을 품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야. not to believe, 그걸 믿지 않기로요. 그 말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이렇게 동명사 주어 두 개일 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렇게 단식을 합니다. 정신적인, 이런 거 빈칸되죠. 요거 빈칸, 추가적인, 됐습니까? 추가적인 정신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조치가 필요하다고요. 추가적인 정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머리를 또 써야겠죠. 이놈이 진짜 진실 말하는 거 맞아? 표정하고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믿을 수 있나? 이러면 계속 우리가 머리에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이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은 됐죠. 근데 어떻다고요? 인지 마이즈예요. 카그니티브. 인지 구두쇠라고요. 막 깊이 생각하려고 안 한다 이거죠. 됐지? 자, 그리고 그것은 또 이것도 설명해 줍니다. 의미예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런 거 완전 괜찮지. 그러니까요. 쓰지 않는다고요. Don't spend. 더 많은 정신적인 노력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save란 단어가 들어갈 거야. 여기. 자, 더 많은 정신 노력을 expend, 소비하다,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저축하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save란 단어가 답이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 됐습니까? 뭐보다요? 필요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정신 노력을 쓰지 않는다고요. 주어진 상황에서. 자, 그게 이치에 맞아. 말이 돼. 됐죠? 됐니? 뭐가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볼 때, 비록 그게 페이크지만, 우리의 기본값은 믿는 겁니다. 그걸. 최소 처음에는 믿는 거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됐나요? 이시 가주어, 대절이 진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간단하죠? 우리가, 우리 인간의, 됐죠? 우리가 진실을 믿는 역량, 됐죠? 믿는 편향성. 됐습니까? 우리의 진실을 믿는 편향성. 자,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뭐요? 인지적 노력을 안 하는 걸 좋아한다. 인지적 노력을 아끼려고요. 노력을 아끼려고. 됐나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요약문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은 반대로 얘기할 거야. 됐지? 정보의 진실을 자,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뭐예요? 의심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렇게 환질이라고 했죠. 됐죠? 뭐 때문에요? 우리의 경향인데 정신적인 노력을 뭐예요? 우리가. 자, 쓰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아끼는 경향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알겠죠? 진실을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보의 어떤 진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oubt, 의심하지 않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적 에너지를 안 쓰려고 한다라는 걸 아끼려고 한다. 이게 환질이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